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비영리 연구재단인 밀큰 연구소가 2024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오늘 아침에 발표했는데요. LA 지역의 순위는 1년 만에 무려 50계단 이상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서부 지역의 인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가 오늘 새로 발표가 됐죠. 네, 이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밀켄 연구소가 오늘 아침 올해의 새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Best Performing 도시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대도시 그리고 소도시 이렇게 나눠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에 대도시 200곳, 또 소도시는 203곳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국의 대도시들을 살펴봤을 때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은 모두 네. 최상위권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네. 네, 특히 남가주 도시들은요 네. 중하위권으로 뒤처졌습니다. 네. 우선 남가주부터 좀 살펴보십시다. LA 지역은 살기 좋은 도시 몇 위로 나온 거예요? 122위였습니다. 122. 네. 와. LA와 롱비치 그리고 글렌데일을 하나로 묶어서 한 지역으로 봤는데요. 이 LA, 롱비치, 글렌데일 이곳이 200개 대도시들 가운데 122위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좋지 못한 그런 성적인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혹시 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밀켄 연구소는 매년 베스트 시티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LA는 68위였습니다. 오, 네. 그런데 이번에 122위로 1년 만에 무려 54계단, 54계단이나 크게 추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LA 지역 외에 또 다른 남가주 다른 도시들은 어때요? 또 한인들이 역시 많이 살고 있는 얼바인 지역. 얼바인은 애나하임 그리고 산타에나와 함께 묶였는데요. 네. 78위입니다. LA보다는 그래도 높긴 한데 작년에 비교하면 이제 역시나 떨어진 순입니다. 작년엔 56위였는데 이번에 78위로 22계단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말고요. 그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작년이랑 비교를 해봐도 순위가 꽤 내려간 겁니다. 2022년에 LA는 87위였고 네. 얼바인은 69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LA는 2022년 87위에서 2023년 68위로 순위를 그땐 끌어올렸는데 올해는 2년 전보다도 더 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바인도 역시 2022년 69위, 2023년 56위로 2022년에서 작년까지 1년 사이엔 순위가 올라갔는데 올해는 2년 전보다 더 낮은 순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LA가 순위가 떨어진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얼바인이 그렇게 떨어진 거는 좀 그러네요. 근데 왜 그렇게 우선 남가주 도시들이 많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번 순위는 물론 여러 기준들을 이제 평가를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첨단 기술 부문 성과, 또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택 구입 능력, 그리고 커뮤니티 탄력성, 그리고 소득 불평등 등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이 순위를 위해 검토된 데이터가 주로 2022년의 데이터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노동시장은 60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추가했고 그중 90.7% 대부분이 대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메트로, 도심 지역이 계속해서 국가 성장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리적 분포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사이 일부 대도시들, 예를 들어 LA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엔 일자리와 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둔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 LA 지역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금까지 알아본 LA와 얼바인 외에 다른 지역의 순위들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샌프란시스코가 그나마 캘리포니아주에선 순위가 높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가장 높았습니다. 그게 27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선 상위 25위 안에 든 도시는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샌디에고가 37위, 리버사이드가 68위였습니다. 다우전옥스 같은 경우 작년 79위였는데 네. 올해 13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들은 어디가 꼽히고 있는 거예요? 가장 살기 좋은 최고의 대도시는요, 텍사스주 오스틴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도시는 아이다호 팔스가 1위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아이다호 팔스 같은 경우엔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소도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앞서 보고서가 LA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임금 인상률이 둔화됐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텍사스주 도심 지역의 경우엔 경제 그리고 인구까지 급격하게 성장했다면서 그 차이를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밀켄 연구소의 리서치 부서 매기 스웨텍 디렉터는요, 이 대도시 지역 간의 중요한 차이가 이번에 잘 나타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지난 몇 년 동안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인구가 많아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자주 나왔는데 이번에 또 관련한 새로운 또 보도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전해주시겠어요?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인용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네. 작년 4분기에도 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LA 이런 미 서부 주요 도시들에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인구 감소세가 이어진 배경이 바로 이런 밀컨 연구소 보고서 내용과 좀 같은 맥락인가요? 그러면 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서부 지역 대도시권의 중간 모기지 비용,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비용이 인구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 서부 지역에 몰려있는 IT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 역시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구 회복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없는 건가요? 인구 회복 가능성 남아 있다고 봤는데요. 네네. LA와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사람들 가운데 1인 가구가 월등히 높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1인 가구와 함께 이동 노동자였다는 점 이것도 역시 함께 들었는데 왜냐하면 1인 가구 또 이동 노동자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구 회복 가능성 남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낮은 편인 피닉스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미 남서부 지역 도시에선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하긴 뭐 텍사스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이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을 힘들죠. 거라고요. 네. 네? 짭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볼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이야 뭐 왔다 갔다 길이 할 수 괜찮다 있죠. 그러면 뭐 오늘이라도 당장 때려 싣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렇죠. 면이 있으니까 네네. 좀 그런 게 제 주위에도 보면은 텍사스로 이주하신 분들 보면은요 가족이 다 가지 않았어요. 일부 나눠져서 갔어요. 나눠져가요? 가서 이제 형편을 좀 보겠다. 좀 상황이 좋아지면은 가족이 다 오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LA로 다시 돌아오든지 그런 경우가 꽤나 많이 있고요.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다 커서 자녀들이 다 컸기 때문에 뭐 학군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또는 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네. 네. 날씨 때문에 네. 너무 더워서 못 견디겠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날씨 그리고 정말 더워요 거기. 네, 네. 숨 막힐 요즘 정도로 여름엔 많이 뭐 덥다고 완전히 숨이 그러고. 막히죠. 네. 헉헉대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낮에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 또는 조깅하시는 분들 여기는 꽤나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산책하거나 조깅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 캘리포니아에서 왔구나, 여행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어느 정도 좀 산도 있고 초록색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그냥 허벌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허리까지 높이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키 높이까지가 없어서 그냥 쫙 다 보인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네. 그 이 댈러스 야구장에 가서 중계할 때 너무나 더워서 네. 앞에 유리창을 닫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보통 이제 이렇게 중계석이 다 이렇게 뚫려 있지 그렇죠. 앞에 다 뚫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필드가를 쭉 내려다 보이게. 네. 근데 거기는 뭐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거기는 문을 이렇게 내려서 닫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오히려 닫으면 더 더울 듯한데 오히려 아니죠. 닫는 것 같은 닫으면은 에어컨이 있으니까. 아,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문을 닫고 중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야구 경기를. 네. 그러니까 실감은 잘 안 나는데 뭐 너무 더우니까 뭐 어떻게 뭐
다르게 뭐 어떻게 할 적이 없더라고요. 아하, 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길에서 이제 만나면 우리가 사람 지나가면 하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환하게 웃으신대요. 어허. 입꼬리가 다 올라갈 만큼 환하게 웃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총을 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처럼 환하게 웃는 건 아닐까라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텍사스를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죠? 네, 좋은데요, 재밌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주를 하시고 그러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